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여자한테 어떤 남자가 매달리겠습니까? 저는 남자친구와 이별한 지 열흘 정도가 되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쯤 되었을 때 매달렸다가 결국 올 차단을 당해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지금 본인의 취미생활에 미쳐 매일 그것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에 빠져서 같이 타는 사람들과 신나게 만나고 노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사랑했기에 취미생활도 같이 해보려 보드도 사고 몇 번은 같이 타기도 했는데 이렇게 저한테 질려서 올 차단받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전 남친과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요? 재회는 할 수 있어도 전 솔직히 이 재회는 반대합니다. 재회가 돼도 지금처럼 이렇게 헌신적이고 간절해지면 절대 그 관계는 본인 쪽으로 못 끌고 가요. 혹시 지금 전 남자친구분하고 사연자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너무 잘 보이는데. 지금 전 남친분은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죠. 스케이트보드. 네,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분은 사연자님과 헤어져도 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연자님은 할 게 없습니다. 당장에 어떻게든 빨리 재회를 해야겠다, 연락이 닿아야 한다라는 생각 하나로 거기에만 잡혀 있으니까 점점 더 안달이 나는 거죠. 연애 시장에서의 갑과 을을 나누는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더 아쉬운 사람이 을이고 덜 아쉬운 사람은 갑이 되죠. 그럼 이 공식을 적용해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갑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상대를 좀 덜 아쉬워해야 돼요. 벌써부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가능하냐 하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이기에 제가 한 가지 연습을 추천드릴게요. 지금 당장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혹은 좋아하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간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냥 이민 간 겁니다. 어디 저 멀리 디지몬 세계로 떠났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일을 먼저 할지 그것에 우선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면 지금은 부디 그걸 먼저 찾으셔야 해요. 그 이후에 떠오르는 계획 몇 개들이 지금의 나를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심적 차선책 역할이 되어줄 겁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연의 내용을 전부 공개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감히 판단컨대 이런 상황은 보통 집착과 같은 감정에서 비롯되었을 확률이 큰데 당연히 헌신을 하셨다니 집착하고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영역이에요. 투자한 게 있으면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기대한 만큼 안 뽑히면 실망도 큰 법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집착은 어디서 생겨났으며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남자가 매달리는 여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들은 절대 남자에게 구속하거나 심히 집착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다 하면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고 지는 본인 할 일을 하죠.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이 시기 아니어도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연애에서 항상 갑이 되는 사람들의 옵션이 이거잖아요. 나 굳이 너 아니어도 아쉬울 거 없어. 분명 애인을 사랑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람 자체가 내 자존감의 근원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내 나름의 삶도 있고 그러니 이런 태도도 가능한 거예요. 보통의 인간들이 인간에게 집착을 하는 이유는 어딘가에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졌을 때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건 지금의 내가 그만큼 무언가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이때 이 불안감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과연 그 원인이 단지 이 사람의 사랑이 부족해 다가오는 불안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그 자체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막상 까보면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꼭 하나씩은 섞여 있어요. 현재 취업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그도 아니면 무슨 대인관계나 가족 문제로 인한 환경적 요소라도 반드시 다른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부턴가 내게 집착이라는 감정이 심이 들기 시작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다른 곳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연애와 삶을 분리시켜 놓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죠. 그래야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도 생기고 그 눈이 생겨야 이별 이후 나의 차선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있으며 차선에 대한 걸 그릴 수 있어야 내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것도 연애를 잘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위에 언급한 그 사람을 뺀 나머지의 삶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차선이 있는 사람은 연애를 포함해 모든 인간관계에서 절대 의리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잊지 마셨으면 해요. 덧붙여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사람이 참 단순한 게 우리는 우리 삶이 흔들거릴 때마다 너무나 쉽게 그에 대한 원인을 외로움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재회가 하고 싶다면 우선은 이러한 연습을 통해 멘탈을 단단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해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당장의 증상을 해결하기보단 원인을 알고 원인에 따른 차선을 세워 본인을 다잡으시기 바랄게요. 그때까지는 절대 집 앞에 찾아간다거나 감정적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매달려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매달려서 행복해졌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연애 그거 다 재밌자고 하는 거고 행복해지자고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